매도를 금지합니다. 종합 주가 지수가 사실상의 국가 추락하고 구도를 있습니다. 인정하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8년 2년 만입니다.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장은 좀 어떠셨나요? 지금 최근에는 가상자산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하는 빈도가 좀 높아졌는데요. 비트코인은 죽었다, 사망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이 그래요. 그리고 한국 증시를 뒤흔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몰려올 것들이 있죠. 이때까지 계속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단어를 꺼낼지 아실 겁니다. 외신입니다. 자, 크립토커런시, 여긴 또 암호화폐라고 하네요. 바운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요일에 이제 개폭락을 했죠. 그 뒤에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뒤에서 한번 같이 알아보시고, 5일 가격이 점프했다. 이건 되게 웃긴 기사입니다. 제가 5일에 정말 학을 뗐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란의 핵 제재가 풀려도 마켓이 이 이란의 원유량까지 흡수할 수 있다라는 업소브라고 돼 있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가는 현재 떨어질 생각이 없고 떨어뜨릴 생각이 없습니다. 언론이. 달러가 4개월 최저치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리바운드하고 있고, 달러가 지금 약세죠.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고 있다. 예,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이 클라임 올라가고 있답니다. 테크 스탁이 좀 약간 부스트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적 발표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수치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배 펀딩을 한답니다. 어디에? 기후변화 관련해. 그럼 기후변화 관련주가 뭔지를 좀 봐야겠죠. 친환경 에너지,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내신입니다. 지금까지는 예고편 코로나 3고가 온다. 3저 들어보셨죠? 3고가 온다고 합니다. 어떤 게 있냐? 물가, 금리, 달러 가치가 동반 상승하는 3고 현상이 뚜렷하다라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물가와 금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가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경제 회복과 경제 성장이 동반되는 물가 상승은 건강한 상승이다. 예. 골디락스가 되는 거죠. 달러 가치가 동반 상승은 잘 모르겠습니다. 달러 가치는 상승할 일이 없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상승하겠죠. 중국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일시 사업 중단했다. 채굴기 수출도 추진한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뭐 너무 막 좋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비트코인 채굴이 중단된다는 건 뭐 결국 가상자산에 대한 매력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공급이 줄어드는 겁니다. 비트코인 폭락하면 증시도 내렸다. 규제 경고에 더 커진 변동성. 이거는 의미 없는 기사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야, 비트코인 폭락했으니까 증시도 떨어질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의미 없는 토테미즘 같은 얘기고요. 비트코인 유행 한물 갔다. 석 달 만에 돌아선 도이치방크라는 건데요. 도이치방크가 지금 바꿨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 유행이 한물 갔다라고 하는데요. 2월에는 아주 그냥 유망자산이다라고 했어요. 그때 가격이 3,9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4,20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미 털고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2월 전에는 도이치뱅크가 엄청나게 매수를 한 다음에 기사를 뿌리고 엄청나게 팔고 지금 숏 포지션을 친 다음에 이제 얘기한 거겠죠. 미중이와 다른 나라도 비트코인 규제 강도 높인다. 미국, 중국, 인도, 그 다음에 유럽까지 그 암호자산에 대한 좀 규제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하락을 불러온 게 뭐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거는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었어요. 자, 넘어갈까요? 화면이. 네, 넘어갔습니다. 자, 경제 지표는 오늘 뭐 발표된 건 없어요. 내일 뭐 GDP, 그다음에 유럽연합 지도 정상회의가 있죠. CB 소비자 신뢰 지수를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오늘 뭐 인공지능 융합 지역 특화 산업 지원 실증내 개소식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몇몇 기업들이 참여를 했죠. 뭐 에코프로 BM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였지? 네, 삼성 엠텍이었나? 아닌데. 예, 아무튼 그런 기업들이 참여해서 인공지능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율라가 다가오고 있고요. 자, 비트코인은 죽었다고 합니다. 12년 동안 414번이 사망했대요. 참 많이도 사망합니다. 진짜 신기하죠. 가기 전에 재밌는 거 하나 보고 갈게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을 설명하고 있답니다. 지금 어떤 작업 인부가 앉아 있어요. 앉아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데요. 뒤에 음료수가 있죠. 자,
그러다가 음료수 툭 쳐요. 예. 근데 음료수가 2개가 나옵니다. 음료수가 복사가 됐죠. 놀래서 예, 담배를 넣어봅니다. 담배가 그냥 보루째로 나와요. 하나를 넣는데. 담배 하나를 넣었는데 2보루가 더 나왔습니다. 놀래서 이제 예, 다른 걸 꺼내보죠. 돈을 넣어봅니다. 예. 돈이 몇 배로 복사가 돼서 나오죠. 그 지금 깜짝 놀래죠, 이 사람이. 그래서 뭐 더 넣을 거 없나? 라고 해서 찾아봅니다. 막 금목걸이랑 돈이랑 이때까지 나온 담배, 이때까지 수익 본 거겠죠. 싹 다 넣었습니다. 예, 근데 문을 닫아버리죠. 이, 이게 비트코인 간단 설명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복사된다고 다들 좋아했는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폭락했죠. 그러니까 지금 싹 다 수익 본 거랑 다 날아갔습니다. 조금씩 수익 보다가 돈을 다 갖다 놓고 투자금을 키우는 거죠. 근데 그러고 그러니까 100만원 투자해서 100만원 벌고 200만원 된 걸로 400만원 되고 이러고 있었어요. 400만원 벌었어. 나 100만원 투자했는데 400만원 돼서 난 4배 올랐어. 난 정말 투자의 신인가 봐. 잠깐만, 마이너스 통장을 땡기자. 1000만원, 2000만원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400만원 수익을 봐서 400만원이죠. 근데 2000만원이 들어왔죠. 2400만원이잖아요. 이때까지 400만원 수익을 본 겁니다. 근데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그럼 1200만원 잃었죠. 결과론적으로 마이너스 800만원 손해를 본 겁니다. 그거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고점에서 시드를 키우면 안 된다. 예, 안 된다. 약간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23일 기준 414건의 비트코인 부고 기사가 보관돼 있다. 예. 연평균 34.5건꼴로 사망 선고가 됐다는 겁니다. 올해는 21건이 추가가 됐다. 이 제가 제일 진짜 형편없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리엘 루비니 교수죠. 보시면 틈만 나면 비트코인 폭락을 예언했습니다. 최근에 기세 등등해졌다죠. 한 달도 안 돼 고점 대비 40% 이상 떨어졌다. 이렇게 위험하고 변동성 큰 가짜 자산에 도박을 하는 무모한 기관 투자자가 있다면 즉시 해고해야 한다고 적었다. 라고 합니다. 아주 그냥 기세가 등등하죠. 자, 닥터돈 루비니 교수의 바람입니다. 잘 보세요. 14년입니다. 옛날부터 계속 지금 7년째 비트코인 사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종의 폰지 사기다. 그때 당시에 49만 8,400원이었어요. 현재 8,900%가 올라갔습니다. 거의 뭐 90배가 올라간 거죠. 90배가 올라갔습니다. 90배가 뭐야? 한 100배 넘게 올라간 거죠. 100배 넘게 올라갔죠. 200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최대. 자, 17년 꽤 오랜 시간 그 전에도 뭐 헛소리 삐약삐약 했을 겁니다. 17년 말에는 거대한 투기 거품이다. 이때 1930만 원이었어요. 그때 대비해서 지금 134% 올랐습니다. 18년 10월에는 세계 최대 사기극 729만까지 떨어졌어요. 이때 얼마나 막 기세 등등했겠습니까? 이때 거대한 투기 거품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역시 루비니 교수다 이러면서 또 막 언론들은 용비어 첨가를 불러댔을 거예요.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엄청나게 사재기 하고 있었겠죠. 이때쯤. 이때 대비 519% 올랐습니다. 19년 12월 8일에 비트코인 거품이 꺼진다. 380만 원인데도 뭐 거품이 꺼진대. 하긴 뭐 49만 원대 그 얘기를 했으니까 뭐 스탠스를 변동시키면 안 되겠죠. 이때 대비해서 1000% 올랐습니다. 자, 2020년 1월 15일 거품이 다음 주에 터진다. 아주 그냥 뭐 닥터 스트레인지 납셨어요. 4,100만 원이었어요. 지금 이제 10% 올랐습니다. 자, 2021년 5월 19일 얼마 전이죠. 고점 대비 40% 떨어졌다고 쾌재로 부르고 있었어요. 그때 대비해서 6% 올랐다. 결국 이 사람 말은 맞지는 않습니다.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루비니 교수한테 제가 이 페이지를 캡처해서 보내고 싶습니다.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그만 좀 해라 진짜. 리플이랑 도지 밀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861원이랑 도지는 357원, 밀크는 1370원에 그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 제가 매수한 가격에 마이너스 3%에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했어요. 그게 어떻게 손절을 하냐면 스탑로스 기능이 있습니다. 업비트에도 있어요. 이거 마이너스를 견디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잘 때는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잘 때는 스탑로스를 거는 겁니다. 스탑로스를 거는 거예요. 이 스탑로스 기능은 반드시 활용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자고 일어나면 마이너스 50%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산 가격에 마이너스 3%대에 스탑로스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그게 언제였냐 하면 예, 계속 하락을 하잖아요. 계속 하락을 합니다. 이 하락 추세가 지속될 때는 투자하면 안 됩니다. 자, 하락이 끝나고 여기서 단기 하락이 끝날 때 매수, 여기서 매수했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고 떨어질 때 여기서 추가 매수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추세 보는 거랑 똑같죠. 예. 이렇게 쌍바닥 찍고 올라갑니다. 약간 이렇게 올라갈 판이죠. 지금 다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매수했을 때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서 안 팔았어요. 안 팔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손절을 한 거죠.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제 매수가 리플은 거의 바닥에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잡고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861원인데요. 이걸 또 깨고 내려가면 곤란하겠죠. 예, 여기 이번엔 뭐 마이너스 10% 정도를 볼 거예요. 마이너스 10% 정도의 스탑로스를 걸 거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10% 찍고 바로 반등할 수 있어요. 자, 도지입니다. 도지도 똑같죠. 예, 이렇게 하고 이거는 좀 기다렸습니다. 예, 여기 샀어요. 예, 여기 사고 지금 사장님도 여기서 사장님이 여기서 매수했고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예, 기존에 들어가 있던 게 있었죠. 391원에 391원 여기죠. 예,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 샀다. 자, 그리고 밀크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렸습니다. 이것도 예, 이거는 이렇게 전저점 깨고 내려가길래 지켜보다가 올라서 여기 샀습니다. 예,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바닥을 잡고 투자를 합니다. 절대 마이너스를 견디지 않는다. 예, 존버는 없습니다. 저에게 가상화폐는 바닥 잡을 때까지 존버하지 않습니다. 자, 한국 증시에 뭐뭐뭐뭐가 몰려온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설명드렸던 표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삼성전자의 퇴직연금 변화가 불러올 나비효과를 기대한다. 퇴직연금이죠. 예. 이때 삼성전자가 복리후생 협의를 하면서 DB형을 DC형으로 바꿀 수 있게 해줬습니다. DB형은 회사에서 굴리는 거고 DC형은 제가 직접 투자해서 굴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뭐 근데 계산법이 다르죠. 퇴직금 지급의 계산법이 다릅니다. 그런 건 좀 있어요. 임금 인상률이 굉장히 자기가 높다라고 생각하면 DB형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DC형으로 전환해서 펀드나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뭐 지금 뭐 평생 올라갈 월급만큼 벌었겠죠. 자, 기업의 퇴직기금 운영 체계가 혁신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3월 26일에 DC형을 추가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뉴스죠. 구현범 NC소프트 부사장이 4,000명 직원 요구 맞춰서 DB형, DC, 혼합형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기업들이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규제라기보단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있어요. DB형만 운영할 수 있게 권장하다가 DC형도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꾸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바꾸면 다른 기업들이 따라갈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NC소프트가 따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직원들이 다른 사람이 돈을 굴려주는 걸 믿지 않는 거죠. 내가 굴리겠다. 퇴직금 내가 굴리겠다. 내 퇴직금인데 왜 니들이 수익도 얼마 안 나는 거 막 굴려 먹고 앉아있냐. 약간 이런 겁니다. 앞으로 이런 움직임이 계속될 거다. 기관 및 정치권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김병우 의원이 DC형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법 대표 발의했다라는 거고요. 현대차증권이 5월부터 퇴직연금 DC형에 ETF를 도입한다. 이제 ETF 투자도 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에. 그나마 ETF를 투자하면 변동성이 낮죠. 근데 내가 직접 투자를 하죠. ETF는 수익률이 아마 DB형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형 IRP 수수료를 제로화한다. 지금 증권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IRP는 개인연금이죠. 개인연금의 수수료도 제로로 하겠다. 여러분들 연금을 빨리 투자하세요. 약간 이런 겁니다. 자, 한국 증시의 숨은 호재입니다. 퇴직기금. 이게 아직 블루오션인 거예요. 블루오션. 보시면 지금 원리금 보장형이 대부분입니다. 퇴직금에서. DB형이죠. 네, DB형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본인이 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 300조 규모예요. 이 퇴직연금 규모가 300조라는 겁니다. 엄청난 기금이 운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국민연금이 막 한국 시장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국민연금으로. 퇴직연금이 이렇게 투자가 되면 300조 규모가 몰려온다는 겁니다. 미국처럼 한다면요. 자, 퇴직금을 직원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길로 탔다.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에 임직원 수랑 그 다음에 퇴직금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삼성전자에서만 최대 8조 2천억 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DC형으로 전환했을 때예요. 근데 그럴 리는 없겠죠. 최대 8조까지 증시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어마어마합니다. 퇴직연금 ETF 투자가 1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퇴직연금을 ETF로 전환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예. 피델리티 측은 100만 달러 이상 연금 보유자 중 상당수는 20년 이상 꾸준히 투자해온 사람들이라고 했다.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는 기금이란 거예요. OECD 같은 경우에 보면 호주의 사적연금,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합치면 주식 투자 비중이 43%에 달한다. 절반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20년 이상 꾸준히 투자하는 장기 투자입니다. 시장은 현재 최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현재 열광 단계인 것 같아요. 탑력 단계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경계는 극대화해야 됩니다. 지금 변동성이 가장 커진 구간이에요. 여기서는 얼마 전에 가상화폐 보셨죠? 떨어지면 진짜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투심이 좋던 가상화폐가 이렇게 떨어져?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죠. 지금 똑같습니다. 증시도 백지 잘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하락하면 얼굴을 바꿔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이 올 때를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때 울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 포트는 울고 있겠지만 웃고 있는 종목을 몇 개 만들려고 인버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속 상승 가능하다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폭락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다시 반등할 때도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시장이 계속 상승 가능하다. 저런 호재들, 퇴직 기금도 있고 아직도 유동성 파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다. 자, 지금 단기 대시보드입니다. 현재 레버리지는 손해권이죠. 코스피 200 선물 인버스는 현재는 약수익권입니다. 우리선 FNG 손해권이죠. 동성제약 추매했습니다. 유틸렉스 손해권이고 한국조선해양 추매했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고요. 하나투어 현재 수익권이고 제가 매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개는 호텔신라는 추매했어요. 자, 보시면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가 제가 여기서 추매했습니다. 21선 키스할 때 바로 추매했죠. 지금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서 눌러줄 때 계속 사고 있습니다. 저 보시면 알겠지만 스윙 이런 파동 이후에 항상 눌러줄 때 삽니다. 자, 올라간 다음에 눌러줄 때 사고 올라간 다음에 눌러줄 때 산 거죠. 요 선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또 추가 매수할 거예요. 호텔신라는. 한국조선해양이죠. 한국조선해양 여기서 매수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눌러줄 때 매수했죠. 이거야말로 진짜 전 세계에서 유일한 타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백지 쭉 올라갔는데요. 이번에 21선 밑으로 올 때 바닥에서 좀 잡았습니다. 오늘 반등해줬죠. 다시 올라가면 페일러 스윙으로 인한 급등이 나온다라고 주차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네요. 자, 오늘 증시는 별 볼일 없었어요. 근데 시간에는 살짝 올랐고 지금 미국 증시가 좋기 때문에 야간 선물이 0.55%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일 시초가는 상승하겠죠. 시초가 상승 이후에 또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런 흐름을 주도하고 있어요. 근데 장마판에 지속 떨어질 때 또 외국인이 매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는 위에서 공매도로 막아놓고 상승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개인이 쭉 사는데 그 외국인이 매도하잖아요. 공매도로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공매도로 걸어서 상승을 억제해서 이 상승 기류를 꺾은 다음에 쭉 폭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막 암울한 분위기 만들다가 장마판쯤에 자기들이 장초보다 훨씬 더 많이 사고 끝냈습니다. 즉 더 산 거죠. 오늘은 더 싸게 산 겁니다. 아주 교활하게. 자, 코스피는 매수하는 모습이 종가 말고는 없었어요. 계속 이렇게 윗소를 형성했다. 또 금융투자가 매수했겠네요. 보이시죠? 금융투자의 매동은 무시해라. 무시해라. 외국인만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다. 하한가가 두 개 나왔습니다. 지금 FNF 홀딩스가 하한가죠. 오늘까지 하한가는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회사에서 물어보는 분이 있어서 제가 좀 기사를 찾아보고 기간 리포트를 봤는데 뭐 하한가 두 번이 나와야지 적정가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작전을 치고 있더라고요. 기간이. 아무튼 그렇고요. 하나금투가 그랬습니다. 진짜 좀 질이 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투자자 예탁금 좀 늘고 있고요. 미수금은 청산이 됐네요. 미수금이 이게 4천 넘게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 다 청산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락이 불러오면 다시 밑꼬리를 달 확률이 높습니다. 미수를 하겠죠. 빨리 넘어가야겠다. 미증시 반등 중 달러는 굉장히 좋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좀 약간 다이나믹하죠. 가상자산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주식시장은 좀 평온한 편이긴 합니다. 이번 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진득하게 큰 변동이 없으면 좀 관망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타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